자, 그래서 이 프로스트 글라스를 할 때 지금 이게 리프렉트 값이 0.8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0.8로 했을 때는 이 슬래시 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쵸?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진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유, 시간이 좀 걸리네.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어떤 슬래시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글로시니스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이제 보통해지는데, 이걸 조금 높여볼게요. 0.95 정도로. 그러면 이제 조금 실루엣이 보입니다. 보이고, 이거 좀 너무 많이 보이나? 하여튼 이런 퀄러티가 나오고, 조금 더 낮춰야겠다. 그럼 0.9 정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이런 투명치를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컬러를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디퓨저는 반드시 검은색으로 놔야 됩니다. 검은색으로 넣고 이제 컬러를 이제 여기서 리프렉트 여기서 이제 특정한 컬러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살짝 이렇게 준다든지. 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컬러가 들어간 유리,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글로시니스 값을 1.0으로 한다면 투명 유리가 되겠죠, 그냥. 그렇죠? 투명하지만 약간의 컬러가 들어가는 이건 좀 컬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컬러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제 이와 같이 좀 색상이 좀 조금 유리스럽지 않게 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틴티드 글라스, 이건 뭐 이런 느낌인데 컬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네. 포그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강화 유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색깔 블리딩도 많이 있고 뭐 컬러는 뭐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의 유리를 표현할 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컬러를 준 이제 어떤 유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건축 재질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고, 워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유리하고 틀린 부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초콜릿, 글쎄요, 뭐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의 광택 재질이 있지만 좀 거친 느낌을 줌으로써 초콜릿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세라믹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뭐 완벽하게 하얀색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플라스틱도 있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요 디퓨즈 컬러를 조절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건데, 뭐 컬러를 뭐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늘색, 뭐 초록색 원하는 컬러를 바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러버는 이제 고무 재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드 벨벳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사틴, 네, 핑크 사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재질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맥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머티리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베이직 파라미터인데, 디퓨즈 오른쪽에 있는 컬러, 이 컬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를 하이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하이드 시켜가지고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디퓨즈 컬러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면 이렇게 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리플렉트라는 것이 전혀 구동이 안 되고 있고, 리플렉트 반사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 환경을 HDRI로 편집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이제 어떤 맵을 쓰고 싶다 그러면 디퓨저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특정한 맵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넣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디퓨저가 들어가 있는데 디퓨저가 있으니까 이 컬러가 좀 들어가 있죠. 근데 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뭐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퓨저 오른쪽에는 박스에 컬러가 있습니다. 네, 컬러가 있고 이제 머티리얼이 지금 맵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우선이 되느냐? 머티리얼 맵이 더 우선이 됩니다. 얘를 뭐 빨간색으로 막 바꿔든 뭐든 별다른 차이 없이 그대로 얘가 우선이 되는 것을 봐서는 머티리얼이 우선이 되고 있고 단지 지금 리플렉트 값을 최대치를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렉트를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렸다. 그러면 어떤 리플렉트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질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원래의 맵에 가지고 있던 그런 속성들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다 없고 이제 메탈리스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안 꽂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이고 자, 좀 전에 그 리플렉트는 제로가 됐었는데 이 이제 메탈리스가 지금 1.0이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고 자, 이 메탈리스를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살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반사 재질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 디퓨저가 들어가 있고 메탈리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플렉터도 좀 밝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러프니스 값을 조금 높여볼게요. 0.3 정도. 그럼 어떻게 돼요? 표면이 약간 거칠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러프니스 값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보통 때는 0으로 누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플렉트는 살짝 있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굴절을 좀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굴절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면은 이제 리플렉트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리플렉트가 있구나. 자, 이 맵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렌더링 하면은 투명체가 이렇게 보이면서 좀 반사 때문에 그렇구나. 반사가 나지른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재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봅시다. 뭐 이 정도 하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여기서 이제 서로 합성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 굴절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서 클래스를 했을 때 1.5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뭐 만약에 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쵸? 지금 굴절률이 아까 지금 적용이 안 돼서 그런가요? 1.517을 줘가지고 렌더를 하면은 자, 맵이 있건 없건 간에 굴절이 우선이 되니까 그쵸? 이게 이제 제대로 맵이 표현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디퓨저도 좀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전혀 먹질 않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굴절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이 1.517이라고 하는 수치를 넣어가지고 디퓨저가 어떤 색깔 칠하던 아니면 어떤 맵을 넣으면 상관이 없이 리플렉트 우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원래 상태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관한 얘기거든요. 일단 디퓨저를
뭐 상관없겠다. 요거를 밝게. 그럼 어떻게 돼요? 튜닝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본인을 자광치로 만들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리플렉트도 뭐 이게 이제 투명해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게 다 있고, 단지 이제 여기 디퓨저 오른쪽에는 이제 맨만 좀 살아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빼봅시다. 빼고, 그럼 렌더링 하면은 자광체가 되죠. 근데 이것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은 본인만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본인 말고 나머지 녀석들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거를 좀 크게 할게요. 3m에 3m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environment에 들어가서 주변 환경 맵을 살짝 좀 빼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그죠? 근데 자광책이니까 사실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더 밝게 여기가 빛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좀 얘를 조금 어둡게 놔둬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 보면은 GI가 있어요. GI를 가동을 시켜 봅시다. 그리고 렌더링 해주면은 본인이 주변을 밝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밝게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 값을 높여주면 되겠죠. 렌더링 하면은 자, 본인도 밝지만 본인 주변도 밝아지는 것을 확인해서 그림자는 안 생기잖아요. 그쵸? 뭐 좀 더 해볼까요? 한 15 정도? 자, 본인을 중심으로 주변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 그래서 라이팅 대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접 조명 같은 걸 할 때 V-Ray 이런 플레인을 쓰잖아요. 근데 만약 간접 조명을 설치하는 벽면이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얘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대신에 이 같은 V-Ray 라이팅 플레인 대신에 구부러져 있는 플레인을 만들고 거기다 라이팅 V-Ray 라이트 머티리얼을 씌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여기 프리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고 얘를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아마 좀 빠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 IOR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골전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하게 따라하면 어떤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머티리얼 부분을 지금 다 끝내겠습니다.